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전광용입니다. 전설의 감청부대 37, 777, 777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으면서 국민의 사살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쪽에서는 핑계나 변명을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경고 방송을 해서 우리 국민을 돌려보내라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바로 대북 첩보자산들이 드러나는 상황이 된다. 이 대북 첩보자산 드러나는 걸까요? 하지만 우리 군이 북한의 무선 통신을 싹 다 감청한다는 것은 북한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북한은 우리 감청 능력에 대해서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봅니다. 탈북자 한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군은 이미 우리가 북한의 모든 무선 통신을 감청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무선 통신만 감청 가능할까요? 유선, 전화선으로 움직이는 것 또한 감청 가능할 겁니다. 이에 대한 증거와 전례가 너무나 충분합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군의 첩보자산이 중요한 것이었다. 일단 유사시에는 자기 국민이 당하게 되면 무조건 먼저 응전을 하고 구출을 해야 하는 것이 국가 존재 이유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말들을 합니다. 첩보자산이 드러날 거다. 그리고 우리의 감청 자산은 북한에 노출된다고 해도 북한으로서는 엄호를 경영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북한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이미 넘어선 지 오래됐습니다. 이 사실 또한 북한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청 수준은 감청 부분만 딱 떼어놓고 본다면 세계 최고 수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과 공동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37 부대, 777 부대, 이 전설의 부대의 감청 등 첩보 수집을 위한 하드웨어 자산은 대부분 미국 것을 갖다 습니다. 다만 북한의 경우 우리와 같은 한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분석력에 대해서는 한국이 한 수 위가 될 수 있습니다. 언어가 같으니까요. 2006년 지금으로부터 약 14, 15년 전에 전설의 첩보부대 감청부대 37이 당시 미 국가안보국 NSA와 공동으로 북한 군 통신의 75% 가까이를 실시간으로 감청하고 있음이 미국 국가안보국 기밀 문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지난 2006년 미 국가안보국 보고서에 따르면 777 부대는 국내 22개소의 감청기지를 설치해서 하루 약 7만 7천 분, 이것을 시간으로 따지면 1283.3시간, 하루 24시간 동안 1200시간 가까이를 감청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모든 자료는 싹 감청을 한다고 합니다. 75%라고 하는데 이것은 2006년도 자료입니다. 지금은 2020년입니다. 거의 100% 다 듣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현재 777 부대가 생산하는 정보량이 얼마가 되는지는 극비 사항이겠죠. 사실상 외부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 이후 엄청나게 발전을 했을 것이랍니다. 거의 모든 무선 통신을 감청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무슨 말을 해도 아 하면 바로 여기서 들려버립니다. 군은 전방 지역에서 움직이는 북한군이 모든 움직임을 손바닥을 보듯이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가 있고 그것은 즉시 청와대로 보고될 수 있습니다. 베일에 가려진 이 부대의 이름이 매스컴에 등장한 것은 지난 2002년도 10월 4일 김대중 정권 당시에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이 부대의 사령관을 맡고 있던 한철용 소장이 블랙북이라는 걸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이 블랙북 너무 엄청나가지고 입이 딱 벌어졌던 그 사건, 즉 제2 연평해전의 비밀을 폭로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당시 이 한 사령관은 2002년 6월 29일 제2 연평해전 발생 전인 6월 17일과 27일 북한군 통신을 감청해서 일선 북한군의 발포 명령이 하달됐으며 NLL을 수시로 넘어오던 북한 경비정에 도발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상부는 청와대입니다. 그러나 당시 김대중 정부는 북한의 발포 명령이 있었다는 보고를 묵살하고 북한 경비정의 NLL 월선을 도발 목적이 아닌 단순 침범으로 수정해서 보고하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 당시 이 사건이 한 사령관에 의해서 폭로가 되었습니다.
당시 한 사령관이 공개한 SI는 해안포 발포 중이니 방심 말 것과 발포 명령만 내리면 바로 발포하겠다는 북한군의 통신 전문을 다 감청해가지고 확보하고 있었고, 이것을 김대중 청와대에 보고했는데 청와대에서는 묵살하라고 했습니다. 18년 전 제2연평해전 당시에도 우리 군은 북한의 모든 통신 내용을 감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장비가 더욱더 보강되고 인원이 더욱더 보강된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감청 능력을 가지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군 당국은 과거나 지금이나 전후방 각지의 북한군 말단 제대의 통신까지 모두 다 싹 감청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북한이 등산곳 앞바다로 표를 해온 이모 서기의 존재를 이미 인지했고, 상부와 통신을 주고받을 때도 이 사실을 실시간으로 모두 인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그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을 지키는 겁니다. 국민을 지키는 겁니다. 국가가 그 의무에 최선을 다할 때 국민들은 국가에 충성하며 국가를 더욱 부강하게 만들며, 반대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를 저버렸을 때 그 국가는 쇠락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미국이고, 후자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북한을 비롯한 공산주의 전체주의 독재국가들입니다. 2020년 9월 22일은 대한민국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부끄럽고 치욕적인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 그것도 국가가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이 실종돼서 북한까지 포류해서 떠밀려갔고, 그곳에서 총살된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거기에 더해서 시신 유기까지 화형까지 당하는 상황을 국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관했다는 것, 심지어 희생자를 월북자로 몰아서 본인의 명예까지 짓밟은 초유의 작태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의 1등 항해사인 이모 서기가 9월 21일 낮 12시 51분 서해 소연평도 남방 2km 해상에서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합니다. 동성 선원들은 점심시간인 11시 30분께 배 어디에서도 이모 서기가 보이지 않아 선체를 수색했지만 선미 우현에서 그의 슬리퍼 한 짝을 발견하고 해양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밧줄 속에 감겨 있었죠. 걸려서 넘어져서 바다로 실종된 것 같습니다. 경남 양산에 거주하는 이모 서기는 아내와 자녀 2명이 있으면서 평소에는 목포 관사에 살며 이따금씩 딸과 아들을 보는 것을 낙으로 살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직후 당국은 그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바다에 빠진 뒤 부유물을 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모 서기를 월북자로 몰아붙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모 서기가 실종되던 시각, 그가 타고 있던 무궁화 10호 선내 CCTV는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실종된 이모 서기가 왜 북한의 등산곳 앞바다에서 발견됐는지 과정은 아직 명확히 알 수 없지만 군 당국은 22일 오후 3시 40분경 스페셜 인텔리전스 SI 특수 정보를 통해서 이모 서기가 실종 지점인 소연평도 남방 2km 해역에서 서북방으로 30km 떨어진 북한 황해남도 웅진 등산곳 인근 해역에서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의해 발견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뭘로? 감청으로. 군 당국은 북한 수산사업소 소속 선박이 20일 오후 3시 40분께 등산곳 인근 해상에서 1명 정도가 겨우 탈 수 있는 부유물에 탑승한 기진맥진한 상태의 실종자를 최초 발견한 상황을 입수했다면서 이때부터 북한 선박이 실종자와 일정 거리를 이격한 상태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방독면을 착용한 뒤 표류 경위와 월북 관련 진술을 들었으며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방독면을 차고 있었는지 떨어져 있었는지 이걸 다 어떻게 알고 있어요? 싹 감청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상부 지시를 받은 북한군 단속정이 나타나서 22일 오후 9시 40분께 이모 서기에게 사격을 가해 사살하고 시신에 기름을 뿌리고 불에 태워 훼손한 시각은 밤 10시 22시 10분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순서를 보면 분단위로 인지하고 있었음을 군은 시인을 했습니다. 자, 분단위로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싹 중계방송하듯이. 이건 뭐냐? 북한의 모든 교신 내용을 실시간으로 싹 다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단위로 싹 생중계하듯이 청와대로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그걸 싹 무시했죠. 대한민국 국민은 죽어도 좋다.
9월 22일 이모 서기가 어떻게 희생됐는지 군 당국이 이렇게 소상히 알고 있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SI 특수정보 때문입니다. 군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산하의 일명 37 부대로 불리는 대북 감청기관을 운영 중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본부를 두고 주요 전방지역의 감청 전력을 파견해 놓고 있는 이 부대는 매일 북한군이 주고받는 거의 모든 통신을 감청을 해서 녹음하는데, 북한군의 거의 모든 무선 통신을 감청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군은 전방지역에서 움직이는 북한군의 모든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이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이 최근 코로나19로 국경 전역에 국경에 접근하는 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사살하라는 스탠딩 오더를 내려놓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과 중국인이 국경선에 접근하다가 북한군의 사격으로 살해됐다는 소식도 언론을 통해서 여러 번 전해졌기 때문에 모른다는 변명은 통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국은 북한의 관용선이 표류 중인 이모 서기를 발견하고 그에게 접근한 22일 3시 40분 북한이 이 서기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즉각 대응에 나섰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모든 걸 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증거도 충분하고 우리 국민이, 특히 공무원이 표류해서 적에게 사살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구출작전에 들어갔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 당국 그 누구도 이모 서기를 구하러 나서지 않았습니다.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이 이모 서기에게 접근할 때도 당국은 보고만 있었고, 당연히 무선 통신으로 사살 명령을 받았을 북한 군 단속정이 무장을 한 채 이모 서기에 접근할 때도 무방비 상태로 쓰러진 이모 서기에게 무자비한 사격을 가할 때도, 심지어는 북한이 고인의 시신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일 때도 대한민국 정부는 그 누구도 이모 서기를 위해 무언가 어떤 것이라도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북한 선박이 이모 서기에게 접근한 22일 오후 3시 40분 이모 서기의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이건 명백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당장 구속사안입니다. 이 정도 거짓말이면. 이번 살해 사건을 저지른 북한의 범인들은 모두 선박을 타고 움직였기 때문에, 선박 타고 움직일 때는 바로 교신을 막 하면서 움직이죠. 어디다 하면서 지금 보인다 안 보인다 이런 걸 교신을 하겠죠. 움직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싹 실시간으로 파악되고 있었습니다. 등산곳 일대의 모든 선박은 연평도와 그 인근 해역의 우리 해군 레이더에 의해서 모두 탐지 추적되고, 북한 선박은 모든 것이 다 우리 레이더에 의해서 딱 실시간으로 위치가 다 드러나고 있으며 추적까지 다 되고 있고, 이 일대 감청 자산은 북한 선박이 주고받는 통신 내역은 물론 전파 발신지까지 모두 추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더를 내리는 곳이 어디다 하면, 명령을 내리는 곳이 어디다 하면 그 명령을 발신하는 위치까지 다 그대로 다 찍어버립니다. 지금 우리 감청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지만, 통신 내용을 감청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통신을 수신하는 장소, 알았다 오바 하는 이 장소부터 발신하는 장소, 너 뭐 해라 어떻게 해라 하고 명령을 내리는 그 장소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그냥 너무나 완벽하게 우리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전파 발신지까지 모두 추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언론에 보도되는 사진을 통해서 똑똑히 보았겠지만, 이번 사건이 발생한 등산곳 앞바다는 우리 해역을 오가는 우리 해군 선박은 물론 연평도에서도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연평도에서 직접 촬영도 가능한 곳입니다. 국경 접근자는 이유 불문 사살이라는 스탠딩 오더가 하달돼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군이 표류 중인 우리 국민에게 접근하는 장면이 관측됐다면 정부는 이유 불문하고 구출 작전에 나섰어야 했습니다. 북한에 즉각 경고를 보내고 움직였어야 했습니다. 이 경고의 수단은 뭐가 있습니까? 방송도 있고요.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국제상업통신망도 있고요. 국제긴급통신망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육성으로도 할 수 있겠죠. 육성은 잘 안 들릴 수 있다고 본다면 스피커를 통해서 하면 충분히 들릴 수 있는 자리죠. 배에 스피커 다 실려 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각종 통신망, 북한 배라고 안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무조건 다 가능한데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북한에 즉각 경고 방송을 보내고 경고 통신을 시도하고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움직였어야 했습니다. 군함과 전투기를 띄워서 무력 시위를 해서라도
도에 F-35 슉슉 지나다니고 F-15K 같은 거 한 두어 대만 펴가지고 쏵쏵 지나다니면 쟤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어했어야 합니다. 군함과 전투기가 떠서 그냥 무력 시위만 하는 게 아니라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위협하지 못하게 묶어두고 즉시 고속 단적이나 특수부대를 보내서 적 지역에 고립되어 있는 우리 국민을 구출했어야 합니다. 연평도 인근에 떠있는 800억 원이 넘는 유도탄 고속함, 1100억 원이 넘는 F-15K 전투기 같은 무기들은 그러라고 우리 국민이 세금 내가지고 마련해 준 겁니다. 그것들을 지휘하는 고위 공무원들, 군인들은 그러라고 우리 국민들이 월급을 주는 겁니다. 정부의 방관 속에서 차가운 바다 위에서 무참히 희생된 이 모서기는 2012년 해양수산부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우리 바다와 어민을 지키기 위해 8년간을 바다 위에서 헌신해온 공무원이었습니다. 원양어선을 타다가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해 공무원이 됐고, 공부 잘하는 중학생 아들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을 사랑하는 그런 평범한 가장으로서의 낙으로 살던 훌륭한 가장이자 아빠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이었습니다. 지금 정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면서 이게 나라냐라는 구호를 퍼뜨리면서 국민의 분노를 유발하고 조장하고 확대시켜서 집권한 정권입니다. 그런 정권이 적에 의해 국민이 살해당하고 시신이 훼손되는 참혹한 모습을 6시간 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감청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완벽하게 가동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싹 다 듣고 있잖아요. 그게 실시간으로 청와대나 국방부에 보고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비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짓말도 안 통합니다. 그 정도로 우수한 자산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참석은 고사하고 거기에 참석 안 하는 것은 고사하고 밖에 나가서 아카펠라 공연 관람했습니다. 국민 생명 보호라는 국가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던진 이 정권에게 이제 우리 국민이 물을 차립니다. 이게 나라냐? 전설의 감청부대 37, 777 이 부대와 미 국가안보국의 감청정보 실시간 제공으로 이 나라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국민이자 국가의 명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북한이 사살 훼손하도록 방치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반역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